모두가 눈치채지만 너무 예의 바르게 언급하기 힘든 노화 습관으로 인해 매일매일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아는 듯한 눈빛을 교환하고 손주들이 갑자기 다른 계획을 세우며 방에 들어갈 때 대화가 어색하게 끊어집니다. 당신의 관계와 사회적 존엄성을 조용히 파괴하는 특정한 노화 행동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6가지 추악한 노화 습관을 공개하고 이것이 사회생활과 존엄성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기 전에 바로 고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퇴한 회계사인 67세의 스텔리는 왜 자신의 사교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자들은 매주 저녁 식사를 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모임에 초대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의 딸조차도 전화통화를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스텔리는 어느 날 가족 저녁 식사 중에 그의 12세 손자가 실수로 전화 녹음을 남기기 전까지 망연자실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스텔리가 그것을 재생했을 때 그는 자신이 듣고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같은 이야기를 큰 소리로 반복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습관을 보여왔습니다. 이 우연한 녹음은 고통스러운 각성이었지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스텔리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6가지 습관을 즉시 바꾸었고 몇 주 안에 그의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스텔리처럼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알아봅시다. 습관 1. 반복적인 스토리텔링과 오래된 참고자료. 첫 번째 추악한 노화 습관은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용히 움츠리게 만드는 오래된 참고 자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중간에 사람들이 그 빛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를 벌써 5번이나 들었어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예의 바른 가면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노화된 뇌의 특정 기억 통합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의 기억 연구자인 아만다 레이놀즈, 어맨더 레넬즈즈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뇌가 장기 기억에 대한 특정 신경 경로를 강화하여 최근 사건보다 장기 기억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것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러한 습관에 대해 알려주기보다는 아예 당신과의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73세에 은퇴한 교사 바이올렛은 자신이 파티의 삶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수년 동안 모든 모임에서 똑같은 5가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간 점심 그룹은 그녀 없이 모임을 계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갑자기 해체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손자 제이콥은 그녀가 하루 오후에 옐로스톤 여행에 대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즉 5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7번이나 이야기했는지 부드럽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비디오를 보여주었을 때 바이올렛은 부끄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수행해야 할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작은 노트나 휴대폰에 스토리 추적기를 만드세요. 누군가와 일화를 공유한 후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지 빠르게 확인하세요. 둘째, 신정보 규칙을 실천한다. 당신이 공유하는 모든 오래된 이야기에 대해
지난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시급하게는 오늘, 내일 말고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이런 습관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질문으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함은 이 습관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고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물어볼 만큼 용기가 있나요? 습관 2. 개인 위생과 외모를 무시하기. 나이와 관련된 위생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추악한 습관은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당황스러운 습관일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병학회 어메리컨 제리액릭 서사이어티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감각 지각, 특히 냄새를 맡고 특정 세부 사항을 보는 능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메디컬 센터의 감각 연구 책임자인 로런스 첸 박사는 65세가 되면 후각 수용체의 약 50%가 상실되며 이 비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변화는 많은 노인들이 채취, 옷에 묻은 음식 얼룩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기타 위생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8세의 호라비인 하워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왜 손자들이 자신을 껴안지 않거나 방문하는 동안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앉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어맨더는 그의 위생 악화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사진을 찍어 부드럽게 보여주며 얼룩진 옷, 헝클어진 머리 등을 드러냈다. 그는 말 그대로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워드는 전혀 몰랐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신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귀하는 이 일일품이 체크리스트를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먼저, 품위 점검기라는 라벨이 붙은 매일 반복되는 알람을 설정하고 3분 동안 옷에 얼룩이 있는지, 적절한 핏, 현재 스타일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둘째, 이번 주에 의사에게 연령 관련 감각 저하와 목욕을 더 자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강력한 위생 제품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셋째, 욕실과 침실에 위생 알림 메모를 배치하세요. 우리의 단기 기억 변화는 일상생활을 더 쉽게 잊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품위 있는 친구, 즉 주의가 필요할 때 솔직하게 말해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변경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하루 더 기다리는 것이 지금 당장 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당혹감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습관 3. 과도한 불평과 부정적 태도. 세 번째 추악한 습관은 유독한 부정성으로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잘못된 점, 하루의 상황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든 것이 어떻게 악화되고 있는지 자주 지적합니까? 이 습관은 당신의 관계를 조용히 독살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만성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중독성 있게 만드는 실제 두뇌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화와 사회적 연결에 관한 리베커 소언턴 박사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측하는 가장 큰 요인은 신체적 제한이나 가족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부정성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의 연령과 관련된 변화를 견딜 수 있지만 과도한 불평은 가장 헌신적인 친척이라 할지라도 무의식적인 회피 행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은퇴한 우편 직원인 71세의 엘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매주 가족 저녁 식사가 친척 15명에서 아내로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마침내 엘머가 단 1시간 만에 정치, 날씨, 레스토랑 서비스, 사소한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27가지 주제에 대해 불평하는 전형적인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보여줬을 때 엘마는 자신이 가족이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화 스타일이 수년에 걸쳐 어떻게 점차 바뀌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긍정 재설정 기법을 구현해야 합니다. 먼저, 불만 카운터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동전과 같은 작은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불평할 때마다 다른 주머니로 옮기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몇 번이나 전환했는지 세어보세요. 이는 즉각적인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31가지 규칙을 도입하세요. 모든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 관찰, 다시 부정적으로 말하기 전에 3가지 긍정적인 관찰을 표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연습, 해결 중심의 불평.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면 즉시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것에 대해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좀 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까요? 라고 명시적으로 질문하세요. 이 간단한 질문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내일 대신 오늘 이러한 기술을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습관 4. 부적절한 경계와 과도한 공유. 사회적 경계를 넘나드는 연령 관련 과잉 공유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4번째 습관은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말 없는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방을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노아센터의 신경학적 연구에 따르면 뇌의 필터링 메커니즘, 특히 전두엽 피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켈 해리슨 박사는 노화되는 뇌는 사회적 필터링과 적절한 경계 인식을 담당하는 신경회로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는 성격상의 결함이 아니며 일단 인식되면 해결될 수 있는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82%가 젊은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특히 의료 세부사항, 재정 문제 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폭로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8세에 은퇴한 간호사인 베버리는 자신의 딸이 갑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방문을 중단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버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녀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소화 문제, 의료 절차 및 친밀한 결혼 이력에 대한 생생한 세부 정보를 공유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계점은 그녀가 손녀의 생일 저녁 식사 중에 자신의 대장 내시경 검사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했을 때였습니다. 베버리의 딸은 나중에 다른 가족들이 불편함을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버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화 주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일시 중지 및 필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초의 법칙을 구현해 보세요.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2초 동안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이 나와 이런 유형의 정보를 공유하길 원할까요? 라고 자문해 보세요. 둘째, 신체적 신호를 살펴보세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서로를 바라보거나 주제를 바꾸기 시작하면 이를 즉시 주제를 바꾸라는 신호로 인식하세요. 셋째, 안전한 공유 목록을 만드세요. 현재의 사건, 긍정적인 추억, 타인에 대한 질문 등 항상 적절한 주제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주제를 식별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적이 있나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습관을 이어가기보다는 지금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습관 5. 기술적인 저항과 적응 거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귀하의 완강한 저항은 단순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스마트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것이 미덕인 걸까요? 이 5번째 습관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MIT 에이지 내부의 연구에 따르면 기술적 적응성은 의미 있는 세대 간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만다 윌슨, 서멘서 윌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신기술을 배우려는 의지를 보이는 노인은 거부하는 노인보다 젊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73%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은 분명합니다. 모든 새로운 앱이나 장치를 마스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선 전화로만 통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손주들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거부한 75세에 은퇴한 정비사 프랭클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점차적으로 그들은 그와 연락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의 딸이 그의 기술적 완고함을 지적하자 그들은 내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방어적으로 주장했다. 프랭클린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거절이 원칙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의 손녀는 나중에 할아버지가 우리 조건에 맞춰 연결하려는 작은 노력조차 할 만큼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노력을 중단했다고 고백했다. 매일 5분 기술 적응 루틴을 즉시 구현하세요. 일반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화상통화 등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는 기술 하나를 식별하고 그에만 집중하세요. 매일 3번의 5분 연습 세션을 계획하세요. 지속시간보다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에게 당신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인내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취약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까요? 계속해서 저항하지 않고 오늘 그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습관 6. 부적절한 음량 조절과 공간 인식. 마지막 추악한 노화 습관은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즉, 볼륨과 물리적 공간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서 있거나 공개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국립노화연구소, 내셔널 인스티튜트 온 에이징, 의 청력학자들은 연령 관련 청력 상실이 자신의 음량에 대한 인식을 왜곡한다고 설명합니다. 조나단 파커, 자너선 파워커, 박사는 70세가 되면 대부분의 성인은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것보다 15에서 30% 크게 말하여 무의식적으로 보상할 만큼 고주파 청력을 상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2배의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라는 사회적 신호를 인식할 만큼 잘 들을 수 없으며 자신의 소리 크기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는 가족이 마침내 이 문제를 언급했을 때 많은 노인들이 진심으로 충격을 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적절한 예절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은퇴한 사서인 77세의 글로리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왜 아들의 가족이 생일 저녁 식사에 그녀를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것을 꺼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자는 글로리어가 개인적인 가족 문제를 큰 소리로 논의하는 동안 근처 식당의 반응을 비밀리에 녹음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린 채 의자를 옮기고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겼다. 녹음 내용을 비공개로 보여주었을 때 글로리아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소 말하는 목소리가 파괴될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볼륨 조절을 재보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일일 연습을 실행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무료 데시벨 측정기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가족에게 요청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적절한 수준에서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볼륨 조절이 필요한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 가족들과 비공개 신호를 설정하십시오. 이를 통해 대중의 당혹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 아닌 이번 주에 청력 평가를 예약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치료되지 않은 청력 상실로 인해 이 문제가 극적으로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이것이 당신의 습관인지 물어볼 만큼 용감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모두가 눈치채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추악한 노화 습관 6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이야기하기, 개인 위생 무시, 지나친 부정성, 부적절한 과잉 공유, 기술적인 저항, 볼륨 조절 불량. 이러한 습관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고 나면 바로잡을 수 있는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각 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을 구현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느끼는 존경심과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프닝 스토리에서 스텔리를 기억해보세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지 불과 3주 만에 그의 가족 관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변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 중 하나라도 스스로 인식했다면 어떤 습관을 먼저 고칠 것인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인생을 바꾸는 선배들의 조언을 구독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소중한 사람과 공유하세요. 당신의 존엄성과 관계는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조치를 취하세요.